장안의 소소한 화제. 화제 맞아요? 네, 우리끼리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김민아와 챗 GPT의 맞대결입니다. 우후. 이세돌 이후에 두 번째 이름입니다. AI에 도전하고 있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네. 아니 바둑은 승패라도 있지 이거는 승패도 없잖아요. 승패 제가 매기는 겁니다. 그뭘 지금 네, 승패 제가 매기는 지난주에 겁니다. 무승부였죠? 지난주 무승부. 네. 네. 교수 평가요 뭐야 이게? 네. 교수평가. 아, 그러네. 교수평가입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대결을 펼칩니까? 네, 일단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건입니다. 이제 이거 원희룡 챗 GPT가 알긴 해요 이걸? 깜짝 놀랍니다. 진짜 깜짝 놀랄 놀라요. 대답을 합니다, 네. GPT. 이따 네, 깜짝 기대를 놀라요. 해주시고요. 긴장해야 된다고. 이 뭐 김건희 로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계속 이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15년 수건 사업이었는데 지역 사업이었는데 이거를 원희룡 장관이 독단적으로 백지화 선언을 해버리면서 이게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냐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국회에서는 그러니까 사실은 중요한 거는 이제 종점을 변경한 배경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건데 이걸 가지고 또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챗 GPT가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던져봤는데 일단 먼저 김민아 쌤한테 질문을 던져볼게요. 질문을 정확하게 똑같이 알려드릴게요. 그래야 공정하지. 그러니까 똑같이 해주세요. 자, 질문이 뭐냐? 챗 GPT야. 15년 동안 진행된 고속도로 사업이 영부인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종점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통령과 상의 없이 사업을 백지화시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김민아 일단 쌤. 김민아 쌤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매우 놀랐습니다. 아니요 이런 일이 아직까지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어떠한 생물종의 행태가 이렇게 나타난 거에 대해서 야 이거는 대발견이다. 장관이 이러는 건 또 처음 봤다. 의혹을 제기하면 다 백지화할 겁니까? 뭐 경찰 특수활동비 의혹 제기하면 특수활동비 백지화할 겁니까? 아니 그냥 백지화하면 어떻게 해요? 양평 국민들 어떡합니까? 이게 웃긴 게 그러니까 의혹을 제기한 거에 대해서 이 의혹이 사실이 아닙니다랄지 뭐 이게 과도합니다랄지 뭐 화를 내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업을 백지화시켜서 얻는 게 뭐죠? 사업을 백지화시키면은 그 사업에 대한 논란이 없어집니까? 아니죠. 지금 더 시끌시끌해졌죠. 그렇죠. 백지화시킨 게 오히려 이상하다 그러면서 서로 치고받고 난리가 났죠. 네. 근데 그런 것도 아닌 것이고 그 백지화시켜가지고 예를 들면은 양평 국민들의 편의가 뭐 도모가 됩니까? 뭐 그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양평 국민들은. 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닌데 이걸 백지화시켰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걸 백지화시켜갖고 좋을 사람은 사실 원희룡 장관 혼자밖에 없다. 왜냐하면 마치 호위무사처럼 짠 등장해가지고 영부인 의혹이 제기가 됐어? 그럼 내가 막아야지 라면서 야, 이거 다 백지화시킬 거야. 이게 꽝 쳐버리고 그 누구에 어필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사실은 사태가 악화된 배경에는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 이전의 대응도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어공들이 이거는 막아낸 것이다. 늘공들이 몰라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늘공들이 네. 몰라서 한 일이라서 아는 어공들이 우리가 전면 재검토 시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네. 강상면에다가 강상면에다가 이 고속도로 붙이는 요 안이 문제가 있다는 걸 거기서 인정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거기서 원희룡 장관이 그 말을 수습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네.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나라 정책이 장난도 아니고 그렇게 백지화해가지고 누가 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해서 챗 GPT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좀 띄워주십시오. 저희가 미리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이 이럽니다. 제가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다 읽진 않고. 자, 국토교토부 장관이 이에 대해 대통령과 상의 없이 사업을 백지화시킨 경우 이는 매우 심각하고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정부의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와 사업의 합리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서 책임을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사업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변조되는 경우 이는 부정부패와 횡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의혹이 제기되었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행동은 독립적인 조사와 규범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이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적절한 법적 절차와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라는 게 챗 GPT의 답변이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도 좋고 저기에 대해서 해도 좋은 답을 막 하고 있네요. 챗 GPT가. 아니요, 챗 GPT의 답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부정부패와 횡령입니다. 아니 근데 재밌는 거는 그러니까 이 고속도로 안이 변경된 거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관이 백지화를 시킨 게 지금 부정부패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야 이거 빨리 덮어야 되니까 이 논란을 덮어야 되니까 희룡이 네가 가서 퍼포먼스 한번 해보고 와 이렇게 지시를 해가지고 원희룡 장관이 이건 부당한데 하지만 내 앞으로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내가 꼭 해야만 되겠어. 이렇게 마음먹고 했다면 이건 부정부패와 이런 지금 챗 GPT가 얘기하는 것과 같은 네. 그러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제가 네.
오늘의 승패를 내자면 오늘은 챗 GPT의 승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하면 나는 현재 전적 나는 전패 아니야 이게. 현재 전적 1무 1패. 이세돌에 의해서 김미라도 아직까지 AI의 역부족이다. 왜 자기 마음대로 지금 이거를 승부를 내면서. 인간계 중에서는 뉴스를 제일 많이 알지만 AI를 못 이긴다. 아직까지는 못 이기고 있다. 아니 뭐 오픈AI한테 돈 받았어요 여기? 오픈AI 광고 나중에 하면 여기서 이거 서큘레이터가 아니고 챗 GPT 광고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뉴스를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뭐 얘기해 주셨는데 백자 말고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사실 문제를 이렇게 바르게 해결하는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근데 딱 야 안 해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 원장관은 그리고 대통령실과 상의 없이 내가 했다. 내가 이거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얘기했잖아요. 뭘 어떻게 봅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신문을 쭉 보는데 그러니까 학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노력을 매일 같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논문도 이렇게 참고하고. 학계는 선생님한테 큰 관심이 없죠. 네, 그들은 뭐 저를 방송이나 좀 시켜주면 만족하는 그런 쭉정이 같은 인간으로 알지만. 나 아무튼 이렇게 쭉 보는데 조선일보 예를 들면 사설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니 이게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과하게 했다. 하지만 그런다고 장관이 이렇게 백지화시켜서야 되겠느냐. 이 문제가 없으면 그냥 지금 변경한 대로 추진하면서 해명하면 되고 네. 문제가 논란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 원안 추진하면 되지. 네. 백지화 왜 시켰냐? 라고 하는데 마지막 문장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없을 양서면안으로 추진해라. 원안으로 추진해라. 네. 조선일보 스트레이트 기사에서 제가 재밌게 본 건 쭉 이제 말하자면 입장을 항변해 주는데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노선으로 변경돼서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의 땅값이 올랐을 거다라는 분석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분석도 있다. 그거를 이제 인정하는 거죠. 그다음에 중앙일보를 봐도 똑같아요. 민주당이 이건 보수 언론들이니까 네. 민주당이 과도하게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1조 8천억에 달하는 국책 사업을 이렇게 장관이 한마디로 없는다는 게 말이 되냐? 네. 동아일보는 훨씬 더 제가 볼 때 동아일보 거의 좌파 신문이에요. 동아일보는 의혹이 굉장히 이유가 있다라고 사설을 쓰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 비리다라고 막 주장하잖아요. 네. 그것도 웃기다라고 좀 쓰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장관이 백지화시킨 거 부적절하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다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행위입니다. 백지화시킨 행위는. 네. 나머지 신문들은 어떻겠어요? 잘했다고 하는 신문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그리고 양식 있는 사람,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백지화시킨 게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국민의힘 성향의 인터넷 댓글 다는 분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원희룡 장관은 이거에 자기가 정치 생명을 걸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원희룡 장관의 정치 생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정치 네. 생명을 결정하는 거는 한결의 이런 불충한 이런 반국가 세력의 신문이 아니라 정론지. 윤석열 대통령? 우리 대통령 두 분이시기 때문에 정치 생명은 약간 그래도 피겠죠. 근데 다만 제가 걱정되는 거는 이 정권이 끝나고 나서 또는 이 정권 말에 가서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뭐 희생양이 되거나 왜냐면 이제 이분들이 이제 권력이 막 지금은 이만큼 있지만 이만큼 있지만 나중에 이렇게 내려갈 것인데 네. 그러면 이제 누가 지켜주는가 이분을. 그리고 저 지금 대통령이신 분이 잘하는 수사가 있어요. 직권남용이라고. 네. 그러니까 걸면 걸리는 직권남용 이런 거 들어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 이런 걱정은 있죠. 근데 제가 걱정할 처지는 아닌 것 같고 뭐 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근데 그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사과를 전제로 고속도로를 재추진할 수 있다라고 국민의힘에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고속도로가 인질이에요. 고속도로를 아니, 사과하면 고속도로 이게 진짜 고속도로가 인질이네요. 고속도로를 인질로 잡고 사과해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총을 쏘겠다. 고속도로는 완전히 죽는다. 양평 몇 명인 줄 알아? 네. 아니 정말 웃긴 게 자기들이 백지화했는데 양평 국민들의 여론이 안 좋잖아요. 백지화시키는 바람에. 왜냐하면은 제가 이것도 방송을 막 하면은 양평 국민들이 방송에 문자를 막 보내요. 그래서 죽겠다 우리는 양평군에서 주말에 나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길이 이렇게 해가지고 저 양서면에 있는 대로 여길로 이제 두물머리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몰리는데 몰리죠, 예. 저길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못 나간다. 그래서 뭐가 됐든 고속도로는 있어야 되는데 네. 뭐가 됐든 좋다. 양서면으로 하든 강상면으로 하든 고속도로는 있어야 되는데 네. 양평 국민의 네. 입장에서는 그걸 없애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런 문자를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론이 안 좋으니까 네. 되살리겠다라고는 해야 되는데 근데 되살리겠다고 할 때 양서면 안으로 되살리면은 민주당 의혹이 맞나 보네 이럴 것 같고 강상면 의혹으로 되살리면은 이 논란이 안 끝날 것 같고 그러니까
아, 그럼 민주당이 사과하시면은 혹시 저희가 할까요? 뭐 이렇게 하다가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신문에 뭐가 나왔냐면 주민투표를 결정합시다. 맞아요. 그게 그게 나왔더라고요. 나왔는데 그것도 사실 이제 꼼수죠. 왜냐하면 이게 주민투표를 결정한다라는 말의 배경을 잘 봐야 돼요. 네. 이게 뭐 또 시간이 없어서 시계를 막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줘야지 왜. 아니, 시간 많아요. 시간 많습니다. 네, 그래요? 충분히 하셔도 네. 됩니다. 이게 주민투표를 하자는 이제 내용을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양서면에 연결할 경우에 아까 두물머리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양서면으로 가는 요 고속도로와는 이 양평군 사람들이 대개 어디 사냐면은 여기 많이 살아요. 여기 네. 양평읍에. 양평읍. 네, 여기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갈 경우에는 네. 이게 자기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드나드는 이런 것들에 아주 직접적인 어떤 편의는 좀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만 간접적으로 여기로 차가 많이 빠지면은 전반적으로 요 남양평야시 주변에 이런 데도 교통량이 줄겠죠. 뭐 이런 간접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건데. 네. 근데 이 아래로 변경안이 됐을 경우에는 여기에 뭐 이게 JC 양평 JCT라서 땅값이 안 오르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밑에 남양평야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가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여기서 나와서 길 하나 건너면은 여기가 양평읍이고 그 위에 뭐 공흥지구 있고 막 이래요. 여기 주거단지 있고 이 로드뷰나 이런 걸로 보면은 네. 남양평 IC로 나온 다음에 몇 개 가면은 바로 아파트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데인데 그러면 거기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 고속도로 뚫리면 당연히 더 좋은 거예요, 편의성이. 네. 그러니까 주민투표하면은 요한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승부를 보면. 네. 다만 그럴 경우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얘기들을 하죠, 사람들이. 아니 그 양평군민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정의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네. 이게 국책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조 8천억이가 들어가는 국가가 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걸 왜 하냐면 각 이 시군구가 요구하는 걸 다 하면 정부 재정이 남아돌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경제성이 보장되는 걸 하자. 그러면 그래서 경제성 평가를 하기 위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걸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고속도로 만드는 얘기를 15년 동안 했는데 한 번도 예비 타당성 통과가 된 적이 없습니다. 네. 요 안을 가지고 네. 지난 정부에서 그러니까 균형 발전도 고려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를 너무 그 박하게 하지 말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통과가 됐죠. 간신히 0.5를 넘겨야 돼요, 경제성이. 네. 0.5를 간신히 넘겨서 통과되다니 이 안인데 네. 이 안은 그래서 이 양평군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뭔가 이 두물머리에 집중되는 어떤 그 교통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가진 그러한 네.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그러한 걸 고려해가지고 경제성 분석을 했을 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네. 이렇게 변경했을 경우에는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을 경우에 0.5 넘길 것이냐 경제성 평가가 장담할 수 없을 뿐더러 사업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아까 이거는 뭐다? 두물머리에 집중되는 그러한 어떤 교통 정체를 해소하는 것이다. 목표다. 1차적인 목표다. 네. 라고 하면 요거는 양평의 중심지에 사는 사람들의 서울 접근성을 개선해주는 고속도로죠, 이거는. 네. 벌써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감이 막 옵니다. 김완 우리 학생의 경우에 오락부장인데 앞으로 그래서 지금 다소 이제 학업 성적이 좋지 않아서 나중에 이제 그 졸업했을 때는 공인중개사나 이런 것도 알아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공인중개사 이기도 하죠. 부동산 개발회사예요. 완개발. 네. 완개발이 여기다가 개발 사업을 하는데 바로 슬로건 뭐로 붙이겠습니까? 여기 장점 뭐다? 김건희. 고속도로 있다. 예? 김건희를 붙이면 안 되죠. 강남까지 15분 이거 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예? 네. 지금 근데 저기가 지금 양평 사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강상면 사람들도 양서로 가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도 왜냐면 저기 너무 상습 정치구역이니까 그리고 여기도 가면 한 2km 정도 고속도로를 타고 진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양평 군내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양서면이 됐을 때 다 환영 플랜카드 걸고 그랬다는 거예요. 일단 고속도로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전철역이 가깝습니다. 강상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읍내기 때문에 네, 여기 양평역 네, 있어요. 양평역. 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양평 군민 지금 여론을 들먹이고 있지만 사실 양서면으로 원안이 됐을 때 양평군에서는 반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강상면 사람들도 그래 글로 가야 길이 좀 덜 막히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완전 이제 그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제 여론몰이를 양평군이 하고 있다고 이제 한겨레가 쓰기도 했고. 오늘 네. 어저께인가요? 오늘 네, 민주당사 오늘, 앞에 네. 항의를 해서 민주당 어제, 네. 어제 민주당 때문에 안 되는 것처럼 이제 또 네. 했죠.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 중에 이제 그런 건 있었어요. 이제 민주당 사람들 포함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양서면으로만 갈 경우에는 뭐 여기 뭐 이렇게는 가는데 여기 사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접근성이라는 게 요 고속도로 접근성이 안 좋다 그래서 중간에 인터체인지를 만들어야 된다. 네. 이 주장을 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조선일보가 그런데 그렇게 만들었을 경우에는 요렇게 갈 경우에는 이제 중간에 인터체인지를 못 만드니까 요걸 요렇게 좀 휘어야 되는데 그렇게 휘게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뭐 민주당 사람 땅이 있네. 네, 이걸 또 맞아요. 막 쓰는데 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중간에 강화IC를 만들자.
그 주장을 했는데 처음에는 요걸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강화 IC를 만들자라고 민주당이 주장을 했는데 강화 IC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요한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해서 또 막 이 주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럴 경우엔 여긴 김부겸 전 총리 집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민주당은 그게 아니다. 요 안을 가지고 중간에 강화 IC를 만들어서 근데 우선 그랬더니 변경이 아니다. 네, 그랬더니 틀면 거기에 민주당 인사 땅이 있다 그러면 와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해법이 뭔지 아십니까? 다 압수수색해라. 다 그러면은 거기 아유, 땅 주인들 다 그냥 네, 아니- 누군지 다 까고. 자, 여기서 질문이 근데 있습니다. 하나만 얘기할게요. 네. 조선일보가 그래서 그렇게 썼는데 그 보도에 저는 아주 그 킬링 포인트가 뭐냐. 네. 그래서 민주당의 비리다라고 쓰지 않아요. 당신들이 주장하는 대로 김건희 여사 특혜라면 네. 이것은 민주당 전 군수 특혜가 아닐까요? 그냥 특혜다라고 얘기 안 해. 그렇지만 그러면 특혜면 다 수사를 해라 그러면 고발을 해서 특검을 하든지. 자,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제가 취재하는 입장은 아니어서. 제일 좋아하는 이제 주제잖아요. 그렇죠. 이게 개발, 자, 근데 부동산. 이 개발 사업, 국책 사업,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의 공공 프로세스를 보면 누가 왜 언제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사실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에 1안과 원안과 이안이 있었는데 이거를 누가 언제 그러니까 왜는 해석이라고 치고 누가 언제가 나와야 되거든요. 왜 변경을 네. 누가 했냐. 네. 네. 그거가 지금 핵심인데. 핵심인데 그게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학계 정보에 능한 김민하 평론가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아니 학계의 의견은 분분하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이제 처음으로 이 강상면안이 확정적으로 등장한 거는 그 전까지는 뭐 1안, 2안식으로 얘기가 되기도 하고 뭐 여러 안 중에 하나로 거론이 됐지만 확정적으로 저 강상면 아닙니다라고 하는 게 거론된 거 5월달에 이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등장하는 문구잖아요. 그걸 네. 보고선 이게 강상면으로 확정이 됐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그 결정이 왜 누가 그럼 그 안으로 제시를 했고 제안을 했고 그 결정을 했느냐는 네. 그건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얘기를 해주지 않고. 그런데 저는 뭐 상상의 나라를 펼쳐보면 기자들이 오늘쯤이면 취재가 됐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건 한겨레가 기자의 한 사람으로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드네. 반국가 세력에 해당하는 네. 한겨레가 했어야지 그거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한겨레가 열심히 하면 이 이슈는 계속 불이 붙을 것이고 한겨레가 이거 허술하게 하면은 이게 안 될 것이다. 근데 다행히 한겨레가 열심히 하기 전에 원희룡 장관이 불을 이렇게 붙여줘가지고 뭐 이렇게 됐지만 한겨레 열심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보니까는 한겨레가 그동안 괜히 뭐 이 좀 의기소침하고 기사 잘 안 쓰고 그러다가 오늘 보니까 열심히 하려고 의지가 있더라고요. 네. 나는 왜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왜 소심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그런 생각도 있지만 오늘의 결론은 한겨레가 열심히 하는 것으로. 5월 달에 무슨 일이 5월 이전에 무슨 이 정권 들어선 이후에 올해 5월까지 이르는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네. 알아내든지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반드시 저는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예를 들면은 상부의 지시를 받아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꼭 이 문제는 원희룡 장관을 거칠 필요조차도 없는 문제였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양평군에 상당한 어쨌든 그 기반을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사님 일가가 네. 중건 여사님 일가가 그리고 개발 사업도 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 양평군에서 국회의원과 군수를 지낸 김모 인사가 자꾸 자기가 어떤 그 장모님께 대통령 장모님에게 구실을 준 듯이 막 자꾸 얘기를 하고 그런 일견의 흐름들이 있고 그리고 이런 고속도로에 이제 종점 바꾸는 정도의 그러한 논의는 사실 국토부의 고위 관료 정도만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의심도 들어서 그러면 제가 볼 땐 이거는 수사를 해야 된다. 전략 알겠습니다. 5월 달에 의사결정. 압수수색을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청에다가 공정과 상식으로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